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뉴페이스, 제가 고심 끝에 선택한 우리 뉴페이스 등장했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석현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자, 안녕하십니까, 원석현입니다. 네. 이거 옛날 엄기영 앵커 그런 이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약간 조금 이제 긴장한 마음도 있고, 네. 오랜만에 이제 네. 수면 위로 저를 꺼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미디어 냄새가 좀 나는데, 네. 익숙한 냄새.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석현 기자가 또 여자농구에 대한 애정이 많고, 예전 이제 루키 더 바스켓 있을 때 여자농구 취재를 또 가열차게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정도 많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니까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 저는 파트너로서 좀 묵족합니다. 예전 박준호 편집장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근데 새롭게 이제 원석현 기자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애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석현 기자 긴장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준비해온 멘트 좀 있는데. 하십시오. 예, 하세요. 네. 이거 말씀할 기회를 한번 주실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우리 원석현 기자가 또 그 애칭이 깐돌입니다. 깐돌이에다가 하나 또 더 있었거든요. 애칭이 이제. 선수들의 마음이랑 이제 감독님들 마음, 이제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하도 내가 이제 꿰뚫어봐가지고 기자계의 꿰뚫함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륜농구의 여기에서도 꿰뚫함이답게 꿰뚫함이 벌써 지금 꿰뚫은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이동환 기자는 좀 이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예. 우리 원석현 기자는 좀 핵심만 찌르면서 유머 코드가 확실히 저하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콤팩트 있게. 그렇죠. 이륜농구가 사실 이제 이동환 기자의 이랑 유동혁 기자의 류를 따가 이륜농구지 않습니까? 이제 언젠가 성류농구, 제 이름을 따 성류농구 성류까지 성류 광고가 들어오겠네요. 가열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WKBL 로맨팩트 새로운 뉴페이스 우리 원석현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선민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 소식하고, 그 다음에 6개 구단 또 아주 가열차게 취재 좀 해오셨어요. 주말 내내 진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취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좀 티를 냅니다. 우리 원석기 기자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륜농구의 자랑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0708님이 뉴질랜드, 인도, 대만 순위가 낮은 팀보다 승리보다 상위 팀과 격차 줄여가는 대표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죠? 예, 정말 최선을 다했고 월드컵 최종 예선 티켓도 따왔고 선수들의 이제 부상도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륜농구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갖다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영김님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김님이 닭꼬치 좋아하는 이동환 기자님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준호 님이 원석현 기자 아닙니까? 정답!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영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세요. 닭꼬치 좋아하는 이동환 기자님은 이동환 기자님은 여기 못 옵니다. 여자농구에 못 와요. 그러니까 되게 터널시아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죠. 그래가지고 여자농구의 문외한이다.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좋아요. 이 코드. 하준님께서 일본전 더 잘 싸워서 더 아쉽네요. 최희선 선수뿐만 아니라 안혜지 선수도 국대에서 꼭 필요한 가드가 될 것 같아요. 윤혜빈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못 뛴 것도 정말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대표팀 얘기할 때 하고요. 이건희님께서 안혜지 선수 들어오면서 좋은 패스로 공격을 잘 풀었지만 3점 슛 성공률은 벽돌이어서 상대팀 미리 분석하고 세깅하면 활용 것들 없어지는 듯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전에서 미야자키의 피켓을 많이 당했는데 요 부분에도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표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의 미야자키 선수 이 선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MVP를 받을 줄 알았는데 MVP는 아카오 선수한테 갔죠.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안혜지 선수한테. 왜냐면은 미야자키 선수의 2대2에는 안혜지 선수만 당한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선수가 다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수가 없는 그런 선수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미야자키 선수를 우리 한국 가드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KBL이나 WKBL에 저만한 수준의 어떤 선수가 있나? 저는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2대 공격할 때 어떤 여유, 헤지테이션, 그리고 미드 점퍼, 석점, 그리고 돌파, 속공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뿌려주는 스프레이 패스까지. 정말 저는 가드로서 이 선수의 어떤
시제 조건만 빼면 거의 완벽했던. 맞습니다. 그 아시아농구의 크리스 폴이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중국이랑 마지막 결승전에서 파울 작전을 이제 중국이 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자유투를 얻었는데 자유투를 웃으면서 던져요. 그렇죠. 그 마지막 상황에서 진짜 말씀하신 여유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임인데도 불구하고 좀 느껴지는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이나 뭐 예전에 이제 도쿄올림픽에도 일본이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일본과 한국의 농구 격차가 이만큼 좀 벌어졌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롤모델로 해서 우리 그 시니어 선수들이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대표팀 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사실 저희가 댓글 우선 정책을 하는데 그 여자농구 댓글이 살짝 좀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성이제도 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대표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팀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아시안컵에서 최종 4위를 했어요. 뭐 월드컵 최종에서 마지노선 4강에 안착을 했고 부상 없이 딱 할 만큼 한 대회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4위를 했는데 4위 이하 팀들한테는 모두 승리를 거뒀고 4위 이상 팀들한테는 다 졌는데 그래도 안 다치고 왔으니까 딱 할 만큼 하고 온 대회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급조된 팀이었었죠. 이번 팀이. 그리고 박지수 선수도 없었고. 그 전주원 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때와 좀 달랐던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급조된 팀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7일간 6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공격력 자체는 저는 되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워낙 이제 전에도 호흡을 많이 맞춰온 선수들이어가지고 그리고 팀 컬러에 맞게 아무래도 좀 골밑이 약하다 보니까 외곽에 좀 의존을 하는 그런 공격력을 보였는데 뭐 수치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당 3점 슛이 전체에서 3점 슛 성공이 11.3개로 전체 2위, 3점 슛 성공률은 42%로 전체 1위.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다만 되게 아쉬웠던 게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저번 올림픽 대표팀과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박지수 선수의 공백이 있으니까 또 윤예빈 선수가 또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그 외곽의 어떤 수비 핵이면 박지현, 윤예빈이고 박지현 선수는 뭐 내외곽을 같이 하지만 그리고 박지수 선수 이제 골 밑에 어떤 핵인데 이 두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수비 조직력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보여준 그런 대회 같아요. 요렇게 풀면은 그래도 경쟁력이 가장 좀 이제 극대화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정선민 감독이 첫 그 지휘봉을 잡은 대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좀 잘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 선수 없이 이 선수들을 활용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최희삼 선수도 그렇고 김남비, 배혜원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해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교체를 잘해주면서 활용을 좀 잘한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병을 주고 약을 줘보자면은 그 마지막 경기였던 호주전에서 저희 대표팀이 3점 슛을 13개를 얻어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중에 10개가 코너 3점이었고 정말 대부분이 약간 와이드 오픈이었던 수비에 좀 실수가 있었죠.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느껴졌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일 잘하는 제일 뼈 아프게 느껴지는 곳은 이제 벤치랑 선수들이죠.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제 선수들이랑 이제 대회가 끝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들어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도 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정말 맨투맨으로 바꿨더라면은 4쿼터까지 진짜 경기를 못 끝낼 수도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너무 지친 상태였어가지고 그런 좀 이제 대표팀만의 사정이 좀 있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방어를 사용했는데 코너에서 오픈 찬스가 많이 났다는 지역 방어 이제 조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그럼 대인 방어를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원성이 기자 말한 것처럼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너무 많았었고 로테이션을 돌려도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방어를 갖다 유지했다라는 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음 대회에서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대표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그 앞으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이제 또 파리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세대 조치 방향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번에 사실 저번 올림픽에는 좀 가려져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메인 볼 핸들러들 있잖아요. 사실 안혜지 선수랑 이제
그 신지현 선수 같은 정통 좀 1번 롤을 하는 박혜진 선수나 박재영 같은 선수들은 약간 듀얼 가드라고 그렇죠. 보면은 이 선수들이 12경기를 뛰면서 이 신지현 선수랑 안혜지 선수가 3점 슛이 4개밖에 없었어요. 네. 예, 성공률은 20%였고 네. 거기다가 부상으로 빠진 윤예빈 선수가 이제 1번 롤을 하는데 부상으로 빠졌는데 사실 윤예빈 선수 3점 슛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 1번 포지션에 이제 공격력을 찾는 게 다음 대회 가장 시급한 좀 문제지 않나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도쿄올림픽 때 사실 박지수 선수 중심으로 수비가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죠. 대인 방어도 괜찮았고 대인 방어에 이제 스위치를 하면서 괜찮았고 근데 공격에서의 어떤 그 혀를 뚫어주는 부분들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스크린을 쳐주고 거기서 석점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직적인 컷이라든가 아니면 백도어를 통해서 이제 골을 넣는데 이 부분이 살짝 좀 부족하긴 했어요. 즉 이제 모션 오패스만 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있고 이게 객관적 전력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는 메인 볼 핸들러가 가지고 있는 2대2 공격을 파괴력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시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마땅치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 원성희 기자가 거기에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준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 여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럼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대에 승선하지 않은 선수들 중에 후보군 중에서는 뭐 정통 1번을 보면은 김진희 선수 일단 지난 시즌 어시스트 왕을 했던 김진희 선수가 있고 KB의 잠재적인 이제 후보인 그 허예은 선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도 보면은 지금 대표팀에 가서 활약했던 안혜지 선수, 신지현 선수에 비하면 리그에서 3점슛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니까 올해 2월까지 열심히 하면은 언제든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긴 한데 저는 다크호스 중에 신한은행의 김혜나 선수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1대 공격이 되고요. 2대 같은 경우는 좀 가다듬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뭐 이소희라든가 조수아, 박소희 뭐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게 좀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일본에서 이번 대회 가장 큰 성과라기보다는 뭔가 좀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경기를 많이 다 봤다고 해요. 선수들 결승전도. 근데 보면서 저희야 이렇게 조금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왔다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말 분했다고 하더라고. 일본이 그렇게 활약을 하는 거 보면서 일본이 공격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쉽게 농구를 했어요. 그렇죠. 뭐 핸들러가 공 잡고 넘어와서 바로 뭐 패스 없이 그냥 뚫려 있으면은 바로 그냥 직진 하고 아니면은 픽 받고 그냥 단순하게 바로 슛 올리고 간결하게. 이게 슛을 올리는 건 굉장히 간결한데 그 스크린이나 이런 과정은 절대 단순하지 않은. 그렇죠. 굉장히 체계적인.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교사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좀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미야자키 선수를 갖다 보면서 기본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수가 뭐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스크린을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 거기서 리듬을 타는데 그 리듬에 완전히 다 당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자세가 기본적으로 낮고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그 순식간에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보는 시야 뭐 이건 이제 자기의 센스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연마를 해왔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 그 메인 볼 핸들러가 어떻게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르단이 격리 면제 국가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 가지고 리그 그 합류에는 별다른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건 또 호재죠. 소집될 때만 해도 이제 팀들이나 선수들도 다 끝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훈련 도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다행히도 호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개 구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표팀 선수들 보면 박혜진, 최희삼 선수 이번 주 휴가를 줄 예정이고 박지훈 선수는 휴가 이후에 금요일 정도 복귀를 시킬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좀 맞춰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뭐 유성호 감독은 뭐 이 세 선수에 대해서 뭐 활약이 굉장히 좀 흐뭇해하는데 일단 최희삼 선수 활약이 굉장히 뭐 고무적이었다고 그래요, 그죠? 최희삼 선수가 29점을 넣었잖아요, 뉴질랜드전이. 이 점수가 그 아시아컵 이번 대회 단일 경기 한 선수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그리고 최희삼 선수는 리그에서도 커리어 하이가 22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단하다. 올해 여기다가 FA입니다. 역시 제일 좋은 건 FA 로이드예요. 맞습니다. 최희삼 선수의 올 시즌 이제 활약을 좀 주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은행은 몇몇 선수들이 굉장히 괜찮죠. 지금 뭐 김정은 선수
소식을 사실 가장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모든 훈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훈련에 다 참여를 하면서 몸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고 개막전에는 아마 문제 없이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편선우 선수 지난 시즌에 이제 드래프트에서 휠체어 드래프트로 굉장히 그렇죠. 많은 휠체어 이들의 드래프트. 눈물을 네. 흘리게 했던 선수도 그 훈련장에서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수상 소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굉장히 커요. 피지컬적이나 이런 게 재활도 굉장히 좀 잘 맞춰가지고 건강하게 아주 무사히 복귀를 했는데 뭐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완전 신입생이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여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리버리 하고 있다고. 항상 그런 식이죠 유상호 감독은. 네. 좋은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선수들이 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선우 선수도 우리은행 사실 우리은행 백업이 좀 약한데 뭐 편선우 선수가 그런 로테이션 어떤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B는 지금 BNK 삼성생명이 KB하고 합동훈련을 했어요. 사직에서. 예, 맞습니다. 합동훈련을 했고 백신 2차 접종 후에 연습 경기 예정인데 1, 2차 전지훈련이 끝났는데 지금 연습을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번이 2차 전지훈련이었잖아요. 사직에서. 이번에 2차 전지훈련 때도 연습 경기를 그렇게 하고서도 올라오는 길에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훈련으로 아마 김천에 들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교팀 선수들이랑 마지막으로 연습 경기를 하고 2차 전지훈련을 마쳤어요. 1차 전지훈련 강릉에 갔을 때도 오는 길에 또 이제 연습 경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게 항상 일부러 그렇게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수들이 이 김한수 감독의 철학인데 좋을 때는 어떤 선수나 다 잘한다. 근데 마지막에 힘들 때 정규리그는 원래 이제 레이스다 보니까 언제나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들 때 한 발짝 더 뛰기 힘들 때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정규리그에서도 열심히 뛸 수 있다, 잘 뛸 수 있다라는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 같고요. 제가 볼 때. 연습 경기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KB가. 일단 수비가 있는데 박지수 선수 없을 때 앞선 수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KB가 사실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했는데 모든 수비를 앞선 수비든 뒷선 수비든 다 약간 박지수 선수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의존도가 많죠. 그랬었는데 이제 박지수 선수 없이도 앞선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좀 홀로서기 연습을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박지수 선수가 한 30분 정도 뛰었을 때 나머지 10분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KB가 객관적 전력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사실 KB가 지난 시즌에 이렇게 보면 주전 의존도가 의외 약간 좀 높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로테이션 확대 그런 움직임인데 거기 주요한 선수들이 있죠. 가용 인원을 이제 굉장히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코치진이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윤미 선수, 그리고 엄서희 선수, 양지수 선수, 박신자급 퀴즈들이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 정규리그 로테이션에 이 선수들을 모두 포함하려고 좀 실험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윤미는 슈터 포지션, 그리고 뭐 엄서희 선수는 뭐 박지수 선수나 김민정 선수, 그리고 김소담 선수의 백업으로 전천후 백업 포지션을 고려를 하고 계시고 양지수 선수는 이제 염유나 선수랑 조금 비슷한 롤로 원포인트로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수비수 역할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확대가 되면 KB가 안 그래도 좋은 전력인데 우승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투가드 시스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연습 경기를 4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3경기 그 중에 4경기 중에 3경기를 투가드 심성영 선수랑 이제 허희연 선수가 함께 뛰는 그 투가드 시스템을 좀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큰 시너지는 그렇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투가드를 돌릴 때는 이제 이 선수들이 신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비적인 단점을 좀 메울 만큼 그런 상쇄할 만큼의 공격력이 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공격력은 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유나 선수가 아직은 들어올 때 수비적인 그런 거에서 훨씬 얻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자리에서 이제 원가드로 다시 이제 회귀를 했을 때 이번 자리에 이윤미 선수를 넣는 거로 굉장히 이번에 되게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번 피시즌 정말 성장을 많이 한 선수라고 기대를 좀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KB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시즌 전 준비를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와 있습니다. 그 이서희 선수가 지금 변화가 굉장히 좀 극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저도 이건 취재를 하면서도 재밌었던 팬분들도 되게 재밌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즌
BNK 체제에서 이소희 선수는 이맘때까지만 해도 좀 포지션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팀에서는 이소희 선수를 장차 1번으로 좀 키우고 싶어하는 예, 단순히 득점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들링까지 좀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소희 선수는 사실 1번은 혜지언니가 있으니까 네. 자기는 좀 득점에 집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갈등이 시즌 내내 지속됐었는데 네. 박정원 감독님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정원 감독님은 이소희 선수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네. 3번 스몰 포워드 역할로 스몰 포워드. 예. 팀의 메인 스코어로 역할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메인 스코어. 예.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슈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쵸. 이제 슈팅 핸들을 네. 프로 1년 차랑 2년 차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꿨었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센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봤는데 사실 그게 이제 부상, 그 어깨 부상 때문에 그렇게 고육지책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3점 성공을 3% 정도 네. 가까이 찍는 걸 보고 이 네. 선수는 진짜 대단한 선수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올 시즌 박정원 감독님이 또 다시 오른손으로 회귀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으로 던져야지. 네. 예. 왼손으로도 굉장히 좀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긴 했었어요. 근데 좀 딱딱했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던지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했죠. 네. 되게 와이드 오픈에서만 이제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좀 슛 타이밍도 좀 느렸고 네. 되게 천천히 올라갔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잡고 픽 받고 바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른손으로 다시 이제 하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 그렇죠. 슛 릴리즈 포인트가 굉장히 좀 빨라진 거죠. 예. 예. 아직 근데 연습 경기나 이런 걸 보면 적중률은 왼쪽이 좀 더 높은 것 같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약간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훈련 양의 문제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오른손으로 뛰다 보면은 아직 시간도 좀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적중률도 차차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팀의 메인 스코어로 3번 역할로 뛰려면은 결국 오른손으로 바꿔야 되고 예, 이제 이소희 선수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했고 예, 올 시즌 지금 삼성이랑 연습 경기를 어제부터 이제 촬영 기준이 이제 4일이죠. 네. 지금 BNK에서 자체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예, 몸놀림도 좋아졌고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소희 선수 워낙 또 열심히 하는 선수고 또 차질이 있는 선수인데 예. 좀 이제 그 부상 때문에 좀 뭐랄까 좀 그 변화가 좀 극심했는데 맞습니다. 이번 변화는 나름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고 네. 이대로 쭉 이제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BNK에서는 김진영 선수하고 김시현 선수의 어떤 역할 확대를 굉장히 좀 이제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강하정도 있고 뭐 김한별 선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 중심으로만 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김진영과 김시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 전력 자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김진영 선수는 뭐 팀에서 굉장히 성실한 그런 선수고 맞습니다. 약점 보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김시현 선수도 이제 유망주 느낌에서 올 시즌 좀 잠재력을 갖다 터트려야 돼요. 예. 네. 나이도 어느 정도 많이 찼죠. 그렇죠. 이제. 근데 박정훈 감독님께서도 좀 이례적으로 언급을 하실 정도로 올 시즌 이번 여름에 가장 잘 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본인도 기대 중이고 팀도 기대 중이라고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대표팀에 가 있는 안혜지 선수랑 진한 선수가 네. 농구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크다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안혜지 선수는 지난 시즌 사실 뭐 비시즌부터 뭐 연봉 문제도 있고 아, 뭐 그렇죠. 그러면서 네. 심리적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제 혼란스럽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던 시즌을 보냈다고 해요. 네. 근데 올 시즌은 이제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예, 지금 대표팀에서도 감독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 저 빨리 부산 가가지고 시즌 개막 기다려진다고 예, 농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혜지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서 또 쏠쏠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기세를 타면은 또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예. 컨디션을 갖다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 일단 부상자는 한은비 선수가 여전히 이제 미세 피로골절 무릎 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역시 이제 그 삼성생명 KB 등과 함께 연습 경기 치면서 호흡을 맞추는 중이고 일단 그 김아름 선수가 발목 그리고 김현현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훈련에 합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훈련을 합류했고 김혜나 선수도 사실 이제 비시즌 치르는 과정에서 발바닥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네. 다 합류를 했고 다만 이제 가장 코치진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는 김연희 선수도 몸 상태가 완전치 않고 네. 한엄지 선수가 거의 훈련을 못했어요. 그렇죠. 대표팀에 갔다 온 뒤로. 그래서 개막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BNK전인데 네.
여기서 가용할 수 있는 빅맨이 거의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최악의 경우 김단비 선수가 다시 이제 5번 자리에 서야 될 정도로 아예 빅맨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필 또 이제 BNK는 진한 선수가 포스트를 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5번 자리가 빠른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현희 선수가 몸 상태가 완전해지더라도 그 매치업을 붙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BNK가 사실은 예. 뭐 진한 선수, 김한별 선수 투 예. 더블 포스트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골 밑에서 어떤 수비가 사실은 좀 지금 쉽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신한은행이 지금 유승희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다크호스였는데 이 선수가 저는 올 시즌 굉장히 좀 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선수 어떻습니까? 유승희 선수가 지난 시즌 잘해줬잖아요. 그 포지션을 굉장히 여러 포지션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성적도 자기 본인 성적도 쏠쏠하게 챙기면서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이 선수가 더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비시즌 훈련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맞아요. 그런데 시즌을 치르면서 몸을 만들었는데도 그 정도 성적을 거둬가지고 굉장히 팀에서도 유승희 선수 그때 굉장히 고마워한 게 있었는데 올 시즌 비시즌 훈련을 풀로 치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비시즌 훈련을 이렇게 치는 게 진짜 몇 년 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팀이나 선수나 모두 좀 이제 기대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승희 선수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사실 뭐 굉장히 히든 카드로 이제 깜짝 카드로 딱 나왔는데 네. 기량이나 테크닉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네, 있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 훈련을 갖다 시즌을 제대로 치렀기 때문에 유승희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네. 신한은행에서 아마 비중이 이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지금 오징어 게임을 예.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재밌는 그렇죠. 재밌는 소식이었는데 팀 내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걸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창한 게 진짜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요즘에 보면 요즘은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대화에 끼지 못해요.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나고 수우파. 예. 수우파. 기가 막힙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아니, 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예. 저거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수우파 보죠? 안 봅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칼과 싹 이렇게. 좋아요. 제가 다음 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게 농구만이 아니군요. 예. 트렌드를 알아야 방송을. 저희 살짝 예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님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무슨 오징어 게임을 합니까? 뭐 줄다리기입니까? 이게 아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팀끼리 1,000원짜리를 뽑아가지고 상금을 만들어요. 저금통에 딱 모은 것처럼 해가지고 상금을 만들어서 자유투 내기나 이런 걸 하면서 비시즌 훈련 몇 달 동안 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자유투 내기나 해가지고 한 개라도 못 넣으면 탈락. 탈락.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서든데스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딱 딴 사람은 상금 딱 가가지고. 그렇죠. 45,600원이면 좋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이제 군하단 감독님이 감독 대행을 하고 계잖아요. 감독 대행님께서 한채진 선수랑 2살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채진 선수랑 2살 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원하는 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 진짜 말뿐인 소통이 아니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채진 선수는 저도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하나원 큐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원 큐가 김희진 선수가 연습 경기도 중에 이제 팔부상을 당해서 깁스 중이고 일단 두 선수 중 그 구슬하고 김희진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조직력을 좀 맞추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자마자 사실 이제 주전이 되는 선수들인데 구슬 선수랑 김희진 선수 뭐 팀도 달랐고 그리고 사실 올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첫 경기가 저는 개막전이 가장 기대되는 팀이 하나원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슬 선수, 김희진 선수가 새롭게 합류를 했고 아까 최희진 선수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왔던 FA 로이드. FA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합류한 구슬, 김희슬, 그리고 신지현, 그리고 고아라, 그리고 감독님까지. 그러네요. 예. 주전들 대부분이 FA인 팀이에요. 이 굉장히 이제 간절하고 내년 자기의 이제 연봉이나 FA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FA 로이드가 따다닥 다 터져버리면은 기대보다 훨씬 그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게 또 조직력 문제가 저해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기대되는 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일단 구수의 김희수 선수 중심 그리고 뭐 고아라, 신지현 이렇게 있는데 뭐 그리고 양인영도 굉장히 좋았었고. 맞습니다. 근데 또 정예림 선수가 올 네. 시즌 이제 활약이 어떤 역할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하나원큐 6라운드 예, 그 마지막 거기에 정말 알토란 같은 사실 알토란도 아닙니다. 대놓고 활약을 했어요. 맞아요. 예, 정예림 선수가 이제 딱 가드로 나오면서 출전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하나원큐 팀컬러도 많이 달라졌는데 올 시즌 감독님이 대놓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정예림 선수 출전 시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보이는 스텝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정예림 선수를 처음부터 봤을 때부터 이 선수는 WKB에서 무조건 통한다. 그냥 대형 선수 느낌이 있어요. 네. 정예림 선수가.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향후 이제 몇 년간 국가대표로 언젠가 올라올 선수. 맞습니다. 라고 예, 몇 명 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정예린 선수, 뭐 그리고 신한은행 이다현 선수도 있고. 이다현. 예. 그 중에 정예린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 약간 염윤아 선수의 어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블루워커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스피드나 어떤 그 운동 능력을 좀 더 맞습니다. 좋고 가미한 예. 그래서 올 시즌 하나원큐 신지연 정예림 선수가 이제 처음부터 1라운드부터 나온 하나원큐는 좀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양인영 선수 아시안컵에서 또 맹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재 감독이 정선민 감독이 굉장히 좀 큰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원큐 이제 양인영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골 밑에서 어떤 이제 뭔가 코어인데 예전부터 코어였는데 지금은 더 코어를 잘 잡아줘야죠. 맞습니다. 그 양인영 선수 대표팀 갔다 왔기 때문에 원래 이제 대표팀 갔다 오면은 뭔가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제 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리그보다는 클래스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양인영 선수도 하나원큐의 어떤 코어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이고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은 지금 김난 선수 뭐 시즌 아웃, 박하나 선수 6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요. 김한비 선수가 한 2라운드 정도 출전 가능하다. 요 부분 뭐 지난 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갖다 좀 드렸고 역시 사직에서 KB와 BNK하고 합동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생명이 약간 좀 악재가 있죠. 예, 사실 이제 그 STC 내부에 이제 코로나. 라는 좀 악재가 터지면서 선수들도 뭐 확진자는 없었지만 여기서는 자가격리를 굉장히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풀려가지고 전지훈련 동안 열심히 쌓았던 체력들이 다 리셋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셋 이거 좋지 않은데. 예.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태백산맥 가로지르고 했었는데 태백산맥 빨치산도 아니고. 예. 그게 다 리셋이 돼가지고 감독님이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리셋되는 느낌 아니었습니까? 제 머리가 리셋이 됐어요. 그런 충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뭐 이주환 선수 지난 시즌 굉장히 좀 힘겨운 시즌을 보냈는데 비시즌 치르면서 지난 시즌보다 몸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상 때문에 좀 지난 시즌 아쉬웠던 박혜미 선수도 절치부심하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박혜미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박시작컵에서 리그 최상급 스트레치 포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3점 슛 어떤 슛 터치가 굉장히 좋고 그거는 뭐 임금배 감독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 시즌 사실 삼성생명이 김한별 선수가 나가면서 골 밑에 있는 코어가 좀 이제 떨어지긴 했어요. 배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박혜미 선수가 외곽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 갖다 보여준다면 삼성생명이 좀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김한별 선수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좀 메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삼성생명도 굉장히 궁금한 게 지난 시즌 김한별 선수랑 그러니까 파이널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제 김한별 선수 그리고 김보미 선수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란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개막전에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꾸려질까? 강유리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궁금한 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코어가 굉장히 단단했다면 지금은 코어는 살짝 떨어진 데 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챔프전 경험치를 먹고 성장하는 어떤 그 시니어 선수 뭐 윤예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죠. 이 선수들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해가지고 그 성장치에 따른 클래스를 보여줄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죠.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코어 중에 하나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이해란 선수. 이해란 선수는 아직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체전이 14일쯤에 끝나는데 이 체전 끝나고 팀이 합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개막전까지 한 열흘 정도 맞추고 이제 개막전을 맞는 건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해란 선수가 대단히 좋은 선수긴 하지만 뭔가 박지수 같이
오자마자 리그를 뒤흔들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니고 약간 프로젝트형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좀 보고 있다. 그리고 팀에 와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출전 시간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영 기자가 함께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댓글 많이 좀 써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준비를 했네요.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